이번 시간에는 그 이론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실습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수님 먼저 그 프랙티컬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콜앱이라고 하는 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만약에 자, 먼저 콜앱을 들어가는 방법은요. 구글이나 뭐 여러분 네이버 혹은 다른 웹 검색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냥 구글 콜앱이라고 검색해도요. 맨 위에 콜앱.research.google.com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사이트가 이렇게 뜰 겁니다. 콜앱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뭐 기타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다양한 툴들을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보레토리라고 불려진 이 콜앱은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 타입에 있다 보니 여러분이 이미 웹 기반 프로그래밍에 익숙할 경우 그대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또 GPU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요. 콜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직접 그래픽 카드 혹은 연산을 위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워지는 비싼 고가의 프로세싱 유닛을 돈을 주고 샀었어야 돼요. 즉 결국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위한 그래픽 카드를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됐는데 이제는 굳이 교육용 컨텐츠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학부 때 다루는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충분히 콜라보레토리라 불리워지는 콜앱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매우 공유가 자유롭고 뭐 깃 혹은 개인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로드한다거나 혹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로드한다거나 혹은 내가 콜앱을 이용하면서 생겼던 어떤 로그 파일들을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아무튼 이것으로 콜앱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콜앱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궁금한 친구들은 이 탭을 각각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은 사실 인공지능 수업을 작년부터 하면서 콜앱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콜앱이 딱 등장하면서 그런 고민거리가 한 번에 해결이 됐죠. 아마 최근에는 세종대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도 콜앱을 도입해서 수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토치라고 하는 언어를 지금부터 교수님과 함께 콜앱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울 파이토치라는 언어는요. 토치라고 하는 언어예요. 토치라는 딥러닝, 머신러닝 용 라이브러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파이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랩핑한 언어인 겁니다. 언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는 토치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이 미리 써놓은 코드를 교수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요. 결국 이런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였죠. 2시간 공부했을 때 20점, 4시간 이용했을 때 40점, 9시간 공부했을 때 90점을 맞는 시험이 있다면
7시간을 공부했을 때 나는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맞을 수 있는지 예측하는 프로그래밍을 짜시오. 그쵸?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선형회귀 문제였습니다. 선형회귀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가설 설정을 이렇게 했었죠. wx 플러스 b라고 하는 모델을 세웠었고요. 코스트 펑션은요, 이렇게 됐었어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갔고 이 x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되어지는 y 값과 실제 정답 y 값을 뺀 제곱의 평균 값이 바로 에러에 해당하고 비용에 해당하는 코스트 함수였죠. 자, 이거를 이와 같은 이 가설 설정과 코스트를 직접 설계함으로써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코드를 보시면서 직접 한번 콜앱에 타이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임포트 토치라고 하는 부분은 자, 토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한다라는 의미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토치라고 하는 패키지는 몰랐을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토치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치.점 여기 옵티마이저의 optim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패키지의 설명이 보일 겁니다. 그쵸? is a package implementing various optimization algorithm이 써 있어요.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해 놓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as optim이라고 이름을 재정의해 놨네요. 여러분 as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치.manual underbar seed라고 해서요. seed 함수를 호출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자, 이 seed라고 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이 매번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할 때마다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seed를 고정해 놓으면 매번 랜덤 함수를 호출할 때에도 동일한 값이 호출되게 됩니다. 자, 좀 더 궁금하시면 이렇게 갖다 대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써 있죠. Set the seed for generating random number. 즉 우리가 랜덤 수를 생성하기 위한 seed를 세팅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거를 써주지 않으면요. 매번 랜덤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호출됩니다. 그러다 보면 디버깅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프로그래밍 할 때요. 매뉴얼 언더바 시드라고 해서 꼭 1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항상 같은 값의 시드 값으로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선형회귀를 위한 이렇게 x와 y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PPT 슬라이드 기억나세요? x1, y 이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x1, y1이 1,1 x2, y2가 2,2 x3, y3가 3,3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플로트 텐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타이핑 하고요. Shift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x 트레인, y 트레인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 본 다음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봤더니요. x 언더버 트레인을 실행을 하면 1, 2, 3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shape이라고 하는 변수의 shape을 딱 찍어보면요. 사이즈가 3과 1로 구성되어 있다. 즉 3by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교수님이 알려드리면 트레인 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실제 x 트레인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나 혹은 변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y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y도 1, 2, 3이죠. 그러니까 1, 2, 3 똑같이 쉐입 찍으면 그 실제 사이즈는 3by 1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와 b 값을 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w는요. 토치.제로스 1이고요. 그러니까는 제로스니까 뭐죠? 다 0으로 초기화한다. 0으로 채운 변수를 할당한다. 근데 사이즈는 1.
하나다. 그리고 required 언더바 grade에 true를 넣으면요. 나는 이 변수는 학습을 통해서 w 값을 찾겠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w와 b 값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w 값을 원 바이 원 하나짜리로 일단 0으로 초기화하지만 이 변수는 학습용 변수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w를 해보면요. 이렇게 0이라고 찍히고 이 변수가 학습용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네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0으로 초기화하면서 동시에 학습을 하는 변수다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다음, 우리는 이제 가설 설정한 가설을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써줍니다. 위에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한테 익숙하신 수학적 수식이고요. 이 수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같아요. x 언더바 트레인이 요 x에 해당이 되고요. w는 위에서 초기화한 w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b도 위에서 초기화한 b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x와 y, w는 위치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 w와 b 값이 0과 0으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하이퍼세시스 값은 0, 0, 0에 해당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코스트를 정의해 봅시다. 우리는 코스트를 이와 같이 수학적 수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같이 코스트를 정의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요 하이퍼세시스가 h에 해당이 되고요. 요 y가요. 요 y 트레인에 해당이 됩니다.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값을 구한 걸 코스트에다 담았네요. 그렇죠. 즉 지금 파이토치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교수님은 코스트 펑션을 이와 같이 정의한 겁니다. 하이퍼세시스 어딨죠? 요 위에서 우리는 이미 정의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미 위에서 이거는 찍어봤죠? 000이고요. y 트레인의 값은 1, 2, 3이었어요. 000에서 1, 2, 3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실제로 제곱해서 하면은 1, 4, 9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코스트는 4.6667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기까지 교수님이랑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가설과 코스트 함수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정의를 했고요.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w와 b 값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렇게요. 옵티마이저 함수를 쓰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교수님과 함께 파이토치 안에 구현되어 있는 옵티마이저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옵티마이저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있어요. 한번 볼게요. optim 점 하니까요. 보이세요? ada 델타, ada 그라드, adam, ada max, adamw, asgd. 아유 말하나.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여러분이 꽤 열심히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옵티마이저 방문음들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알고리즘을 쓸 거냐면요. 이렇게 SGD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고요. 이 알고리즘을 일단 여러분은 임시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함수 사용 방법은 이래요. 옵티마이저를 선택하시고 .sgd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때 우리가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구할 변수는 크게 w와 b란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w와 b.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호출할 때 우리가 배웠던 하나의 알파 값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알파 값이 이렇게 러닝 레이트의 줄임말 R 자, 러닝 레이트의 줄임말 LR이라고 하고 그 값, 알파 값을 0.01이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이 시기에요. PPT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알파 곱하기 미분했는데 미분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dw 곱하기 코스트 w 기억나시죠?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 알파 부분이 결국에는요 저 러닝 레이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점 제로 언더바 그라드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라고 일단 초기화하는 거예요. 옵티마이저 초기화.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페어를 같이 쓰시면 되는데요. 옵티마이저 초기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구합니다. 코스트 계산 해서 옵티마이저 갱신. 코스트 요거 백브라켓 한다는 거는 미분값 계산한다는 소리예요. 미분값 계산해서 여러분 실제로 요식 업데이트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W는 W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코스트의 미분값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옵티마이저 점 스텝을 하게 되면 W가 요 계산을 통해서 갱신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갱신되었나? 자, W와 B를 찍었더니요. 분명히 앞에서 W와 B가 뭐였어요? 000이었어요. 여러분 0이었고 0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값이 4.6667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W 값은 0.0933이 되었고요. B는 0.04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이퍼세시스를 계산해 보니까요. 0.1333이 되었고 0.2267, 0.32가 되었습니다. 코스트 값 갱신되었나 볼까요? 자, 코스트 값은 4.6667에서요. 3.6927이 되었네요. 어때요? 한 번 이터레이션을 돌았더니 코스트 값이 작아졌어요. 또 한 번 돌면 코스트 값이 더 작아질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코스트 값이 계속 작아지게 되고 더 이상 코스트 값이 변하지 않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학습을 멈추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트레이닝 위드 풀 코드라고 해서 교수님이 준비해 봤어요.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 곳에 모아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같이 교수님이랑 볼게요. X트레이는요. 이렇게 토치점 플롯 텐서로 다시 1, 2, 3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Y트레이는요. 토치점 플롯 텐서라고 해서 1, 2, 3으로 다시 정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W와 B 값은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 둘 다 하는데 require grade라고 해서 true로 써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radient descent를 쓸 건데 옵티마이저 세팅을 해야겠죠. 옵티마이저는 optim.sgd 우리는 sgd 알고리즘을 쓸 거야. 그리고 그때 옵션으로 쓸 파라미터는 W와 B를 구해주면 돼. 러닝 레이트는 0.01이란다 라고 이렇게 옵티마이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0번 반복할 거예요. 무엇을 100번 반복하냐면요. 이렇게 가설 설정, 코스트 계산, 그리고 W 갱신, 그레디언트 디스턴스를 통한 W와 B 갱신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실제로 지금 W와 B 값과 코스트를 찍습니다. 이걸 이렇게 1000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코스트 값은 작아지게 되고요. W는 1이 되고 B는 특정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뭐 대략적으로 값의 범위가 점점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네요. 그쵸? 중요한 건 W가 1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푼 문제는요. 실제 강의 이론 시간에 렉처에서 배웠던 예제이기 때문에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지금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알아본 겁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파이토치를 통해서 W 값을 구하는 W와 B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W와 B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7시간 공부한 학생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맞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구한 W 값을 가지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러분의 하이퍼세스였던 요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B죠? 근데 여기서 결국 이 가설 설정이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고 이게 결국 시험 성적이니까 W는 1이고 1 곱하기 7시간 예를 들어 공부한다고 했을 때의 B값 B는 0. 마지막 값 033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물론 지금 예제가 여기가 지금 그 시험 성적과 관련되어 있는 예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고쳐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은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자, 실제로 코스트 W에 대한 코스트 값을 그림을 한번 그리고 쭉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옵티마이저 사용하지 않고 교수님이랑 직접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손으로 코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제 눈에 익을만도 하죠. hx는 w 곱하기 x다. b는 일단 생략을 했네요. 코스트 w에 대한 코스트 함수는 이와 같다. 네.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새롭게 보이는 부분은 이 두 개인데요. 넘파이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할 거고 요 위에 matplotlib.pyplot as plt는요. 시각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시각화용 라이브러리. 이 녀석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보실까요? 자, 이건 똑같네요. x와 y 트레인 데이터를 1,1, 2,2, 3,3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요? plt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됩니다. plt는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보고 싶으면 점 하고 나타나네요. 이러한 함수들을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매뉴얼을 하나씩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x 트레인과 y 트레인 점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numpy의 np.lin 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란 뜻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요. 1에서부터 3까지 그 사이 요 간격을 10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등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찍어볼까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 1000등분 했어요. 1회부터 3까지 1000으로 나누면 이만큼씩 증가해요. 1, 0.02, 0.004, 004, 1.006, 006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요 등급을 하나 매우 잘게 쪼개가지고 만든 다음에 플롯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직선이요. 접읍시다. 너무 기네요. 자, 다음 cost by W. 실제로 코스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눈으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이 NP로 교수님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5에서부터 7 사이를 1000등분해서 이렇게 W를 만들었어요. 요 W를 만든 겁니다. 마이너스 5에서부터 7까지 각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1000등분한 값을
W 언더바 L에다 담았네요. 그리고 그 코스트 언더바 L, 그러니까 이거 리스트의 L이에요, 사실은요. 리스트. 여러분 자료구조 시간에 리스트 배웠죠? 리스트는 뭐예요? 순차적으로 다음 데이터를 담는 추상 자료형이죠.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W 리스트의 약자고요. 여기는 코스트 리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 담아둘 공간을 일단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코스트를 계산해서 이렇게 담네요. 자, 가설 설정하는 걸 보면 모델 가설은 W 곱하기 X 트레인. 우리는 W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X 트레인은 위에서 초기화 해놨죠. 그리고 이 부분은 코스트 함수, 여러분 다 앞에서 배웠던 코스트 함수를 실제로 파이토치로 구현한 거고요. 구한 코스트 값을 매번 코스트 언더바 리스트에다 담습니다. 그러면 계속 담기죠? 담겨서 짜잔 그림을 그립니다. 자, 하나씩 그림 그리는 함수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요 plot.plt라고 하는 거는요. 2D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2D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x, y 이렇게 w 코스트에 대한 값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x축 x축에 대해서 w 언더바 리스트, 세로축에 대해서 코스트 언더바 리스트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네요. 그리고 x 라벨, y 라벨은요. 실제로 여기 x축에 대한 라벨, y축에 대한 라벨을 의미하고요. plt.show를 해야 이 그림이 그려져요. 교수님이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plt.plot 이렇게만 하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기 라벨 지금 없죠. 여러분 라벨. 그래서 plt.x x라벨 w plt.y라벨 코스트 이렇게 찍히네요. 그렇죠. 코스트. 그리고 정식으로 드로잉 이렇게요. 아까 PLT 쇼를 안 하고 요 위에 세 개만 하면 아직 정식으로 밖으로 퍼블리케이션 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 약간 차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내부적으로만 돌고 있다가 쇼한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교수님과 같이 손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은 똑같죠? 그리고 결국 이 밑에 부분은 그 W를 미분하는 겁니다. 뭐를? 코스트로. 아니 코스트를 W로. 자, 요거를 이 코스트를 W로 미분하면 어때요? 이 제곱텀 있으니까 앞으로 내려오고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요거 한번 미분하는 거랑 얘 한번 다시 써주는 거랑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써주고 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거를 W로 미분하니까 X가 살아남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코스트를 W로 미분하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토치점 썸을 한대요. W 곱하기 X 트레인 마이너스 Y 트레인 곱하기 이렇게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자, 여기 보세요. W 곱하기 X 트레인 마이너스 Y 트레인 곱하기 X 트레인 그거에 대한 서메이션 그쵸? 요게 그레디언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n분의 2 어디 갔냐고요? n분의 2는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실제로 요 미분값을 코스트를 미분한 그레디언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코스트 미분값을 구했으니 다음 W 값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요. 다음 갱신될 W는요. 현재 W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코스트를 W로 미분한 값. 그러니까 여기 러닝 레이트를 지금 0.1이라고 가정했다면 자, C 언어 시간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죠. W-RL 곱하기 그레디언트.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몇이었어요? 요 위에 있죠? 실제로 미분한 값. 요 값을 넣어줌으로써 W를 갱신했네요. 그래서 0이었던 W가 1.4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짤 수 있네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점점 코스트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점점 결국은 W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결국 위에 있는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손으로 구하는 식을 몇 번 반복해요? 그렇죠. 11번 반복하네요. 11번 반복을 하면 이렇게 값이 변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실행해 볼게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혹은 이렇게 직접 클릭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11번 돕니다. 11번 돌았더니 주주룩 돌면서 W를 계속 1이라고 찍었어요. 이거 한번 100번으로 눌러볼까요? 아주 순식간에 도는데 결국 이게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다 보니까 금방 수렴했어요. W는 1, 코스트는 0으로. 그쵸? 이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돌아야 되는데 다행히 문제가 매우 쉽네요. 자, 요 밑에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면서 실제 파이토치 안에 구현되어 있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 위에 있는 gradient descent by hand와 요 밑에를 같이 나란히 놔둔 이유는 결과값이 같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위아래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선형 회귀를 배울 때 싱글 베리어블만 배운 게 아니라 멀티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그 의미는 뭐였죠? x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x1, x2, x3 이렇게 입력 피처가 여러 개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이제 교수님이랑 요 코드를 쫙 살펴보시면 돼요. 뭐 이미 이제 눈에 익숙해지실 만도 했어요. 임포트 토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옵티마이저를 쓸래요. 시드는요, 랜덤 시드 1로 고정시킬 거고요. 좀 기다릴까요? 이게 초기화 중이에요. 아, 연결됐네요. 서버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연산기. 자, 시드 고정시키고, 자, 요 데이터 x1, x2, x3, y 트레인에 대해서 요 문제 그 문제예요. 학생이 퀴즈 73점, 퀴즈 두 번째 거 80점, 중간고사 75점이면 기말고사는 몇 점을 맞겠습니까? 152점을 맞는데요. 요거 지금 학생 하나, 학생 둘, 학생 셋, 학생 넷, 학생 다섯.
이렇게 인스턴스가 5이고 각각의 멀티 베리어블이 3인 학습용 데이터 x, y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를 쓰기 않고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W1, W2, W3를 그리고 B까지요. 다 0으로 초기화하고 학습용 변수로 사용하겠다라고 requires grade를 true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건데 네가 찾아줘야 될 값은 W1의 값과 W2의 값과 W3의 값과 B라고 하는 값이야. 그리고 그때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해줄래? 라고 설정을 합니다. 1000번을 반복할 거래요. 이렇게 가설 계산, 코스트 함수 계산, 그리고 W 갱신입니다. 요걸 1000번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산을 하고 나니까요. 짜잔! 어때요? W1, W2, W3, B를 구했고 코스트 값도 가장 작아졌네요. 이렇게 우리는 W1, W2, W3를 구했어요. 교수님, 더 돌면 더 잘 구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10,000번이라고 하고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오, 코스트 값이 더 떨어졌어요? 네, 더 떨어졌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직 최적의 코스트에, 즉 가장 작은 코스트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이터레이션을 더 늘려볼까요? 계속 떨어지네요, 여러분. 자, 근데 교수님, 이걸 언제 이렇게까지 여러 번 돌아요? 네, 그렇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러닝 레이트를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W를 갱신하는 값이 너무 작아요. 음?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죠, 여기. 자,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던 녀석을 아이고 넌이 떴어요. 넌이 떴다라는 거는 러닝 레이트를 교수님이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발산한 거예요. 교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꾸고 1000까지만 돌려볼게요. 10의 마이너스 4승도 아니네요. 이 녀석은 상당히 예민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러닝 레이트를 작게 두고 이터레이션 횟수를 반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코스트가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때까지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교수님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실제로 나이브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즉 각각 x1, x2, x3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중간에 죽였고, 자, 이제는 매트릭스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나이브하게 하지 않고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짜잔, 어때요? 별거 아니죠. 매트릭스로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이렇게 꺽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렬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로 구성을 한 다음에 똑같아요. 다른 건요, 이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 여기에서요, 위에서는 W1은 토치.제로스 1 requires grade true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반복했어요. W1, W2 이렇게 W2, W3 그리고 B 기억하시죠?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바로 요 위에. 여기 있잖아. 근데 이제는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W인데 제로스인데 3x 1짜리 W고요. B는 똑같이 하나 1x1 학습할 변수니까 requires grade true. 오케이? 그리고 옵티마이저 설정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차이가 있는 거는 곱하기 연셈 하는 데가 그 매트릭스 연산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요. 이 앞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이퍼세시스를 구할 때 일일이 구했어요.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더하기 x3 곱하기 w3로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멋있게 x.train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다 w 그리고 더하기 b 요렇게 아주 한 줄로 이쁘게 썼네요. 그리고 코스트 펑션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W 갱신하겠다. W와 B 값 갱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코스트 값 디버깅 할 수 있도록 찍어보고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때요?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코스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위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비교를 똑같이 하려면 아까 여기 몇 번이었죠? 1000번이었나요? 금방 돌았죠. 짠! 코스트 보세요. 대략 이렇게 됐었어요. 코스트 어때요? 대략 비슷하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 W 값을 찍어보고 싶으시면요. 요 프린트 안에다가 W와 B 값을 찍어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궁금하다고요? 프린트 W 프린트 B 자,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실제로 매트릭스를 연산을 이용하는 방법과 매트릭스가 아닌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파트도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코딩해 보았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방금과 같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예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2시간 공부했을 때 20점, 4시간 공부했을 때 40점, 9시간 공부했을 때 90점. 이런 데이터가 모아져 있을 때 7시간 공부하면 몇 점을 예상합니까? 혹은요, 배추값 예측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배추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강우량, 강수, 그 다음에 강우량, 그리고 햇빛의 양 이런 여러 가지 팩터가 있다고 했을 때 바람의 양, 강풍 이런 것도 같이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20% 정도의 20mm 정도의 비가 오고 그리고 한 적합한 예제가 잘 안 떠오르네요. 네, 다시 배추값 예측 문제의 경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강수량이 20mm일 때 그리고 약 다시 네, 뭐 여러 가지 영향에 미치는 뭐 배추값 예측 문제라든지 주식 예측 문제 이런 것들을 x1, x2, x3라고 하는 이렇게 멀티베리에이트의 속성 변수 멀티 피처로 정의를 하고 나서 하이퍼세시를 작성한 다음에 내일의 주식값 그리고 내일의 배추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실습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